자, 9월 고1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16에서 21번 문제가 되겠고요. 네, 가지문, 나지문.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지문 보고 푸는 문제죠. 현존주에 대한 이해. 자, 18번.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니까 끊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가와 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맨 나중에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나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한다 라고 했으니 나를 보고 보면 될 테고요. 20번 문제 어디 있나? 네, 20번 문제에서는 자, 학생 작성한 일기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 입장 분석 역시 다 읽고 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문 철학 관련된 질문이 되겠고 요 질문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할 것. 그리고 이런 용어들 인문사회, 특히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다음에도 또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 사람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자라고 정의하고, 자, 그럼 현존자가 뭐라고요?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존재를 현존재,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사람을 현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자, 접속사.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다? 본래적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보았다. 자, 여기 세인에 대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세인은 뭐라고?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서 사는 삶.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세인의 이론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내용 세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문답법.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자, 요런 표지 중요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표지어들이 있으면은 뒷부분을 꼭 챙겨야 됩니다. 자,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뭐가 죽음이.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요 단락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에 대한 인식. 자, 하지만 역시 접속사 유의하시고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어떻게 된다? 불안을 느낀다. 그렇게 해서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죽음을 은폐한다. 요런 과정들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여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이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당연하죠. 위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 뭐였습니까?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안에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성.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무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 지금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문제죠. 가의 현존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존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은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존자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자, 얘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3번 현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 삶을 살게 된다. 얘 세인이 되죠. 네 번째,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할 수 있고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자, 2번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네.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와서 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6번 문제도 언뜻 보면은 풀 수 있긴 해요. 풀 수 있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가를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제낄 수 있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아니죠.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에도 건드려 볼 수는 있어요. 건드려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나까지 보고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를 볼까요?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오호, 그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은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자,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보는 실존적인 어떤 그 존재 방식은 뭐다? 기대한다는 것. 즉, 기대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새로운 나를 이렇게 희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것을 사르트르의 실존적 존재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그렇죠? 죽음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자,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면화되어 있는 건데 사르트르가 말하는 죽음은 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차이가 발생했고
자,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이데거와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가 정반대죠. 다음 단락.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다. 다른 사람이란 얘기죠. 타자는 가령 이제 예시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이렇듯 그 예시 뭐에 대한 예시였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판단과 가치를 내가 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한다? 타자가 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역시 요 단락은 윗단락의 어떤 부연 단락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가에서 얘기했던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가치와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한계점이 되겠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어떤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개념이 나타나 있네요. 갑자기 집에 개가 짖어가지고 잠깐 끊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여기 선택을 내린다, 스스로 선택 내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irth, death, choice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히 보서 아까 우리 1번은 제껴놨고요. 2번 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은요. 물음표가 있느냐 없느냐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 지문에는 물음표가 없었어요. 문답법 아닙니다. 자, 3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나에 있었죠? 나에 있었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마지막 단락 한계에 있었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자, 역사적 인물의 삶 분석한 게 있었나요? 네, 없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했죠.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 부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실존적인 의미, 실존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현존재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역시 실존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기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번 아까 문제 풀었고, 자 18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어디 있나? 세인. 자 그러면 먼저 쭉 훑어보겠습니다. 쭉 왜냐면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지 않고 세인을 쭉 훑어볼게요. 기억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고 맞나? 기억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고 맞죠? 기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간다 아니죠. 익명성. 기억은 익명성도 벗어나 아니죠. 방금 얘기했고
5번 기억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은 실은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따질 것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따지면 되겠고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니은은 어디 있나? 타자. 타자. 다른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사람. 자, 1번. 니은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한다. 2번.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맞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골라내면 되고요. 자, 19번. 나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복이 야스퍼스를 비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벌써 차이점이 발생했죠. 사르트르 관점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판단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외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스퍼스는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내재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죽음을 자신이 이제 판단한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고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죽음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허망한 종말론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 주관적 의미를 지닌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아라. 1번.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자, 사르트르 관점에서 봐야 돼요.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고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맞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요게 가장 적절한 게 되겠죠. 자, 3번.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존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감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서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르트르가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식 못하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입니다. 학생이 작성한 일기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무척 인상 깊었다. 자, 유한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하이데거 입장과 비슷하고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과 일을 들어보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긍정적.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자, 요거는 이제 사르트르의 개념이 되겠죠?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1번.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존조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볼 거고요. 두 번째,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현존조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로 여기겠습니다. 세 번째,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을 해석하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겠고, 하이데거만 동의하고 사르트르는 동의를 안 하죠. 그렇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 이제 죽음이란 말이지, 그치? 이 죽음을 항상 떠올리면 최선을 다하자. 자, 그런데 사르트르는 윗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음이라 하는 것은 외적 사실일 뿐이지, 죽게 되면은 나하고는, 내가 죽게 되면은 뭐 나의 기대나 뭐 나의 어떤 삶이 이게 다 모두 중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예,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5번에 모두가 틀렸죠. 사르트르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에 대한 질문 및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개가 조금 짖어가지고 조금 끊어진 점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